엄마 그 집 팔면 얼마야? 장남 준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날 60년을 함께한 이 집 거실에서 세 자식의 눈빛을 똑똑히 봤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2024년 3월의 일요일 오후였다.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요? 막내 은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웃었다. 환갑을 훌쩍 넘긴 72살, 요즘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렇게 자식들이 모여 밥 먹을 때였다. 남편 없이 키운 세 자식. 준호, 민수, 은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였다. 엄마, 요즘 무릎은 좀 어때? 둘째 민수가 물었다.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다닌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괜찮아? 약 먹으니까 나? 사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이 2층 단독주택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요즘은 2층 침실 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다. 민수와 은지도 숟가락을 멈췄다. 뭔가 미리 짜고 온 듯한 분위기. 무슨 얘기? 이 집 말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이 왜?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도 걱정되고. 은지가 거들었다.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 많고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것 같아서. 난 괜찮은데. 엄마?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옳은 말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욕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삐끗한 적이 있었다. 한참을 혼자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정말 무서웠다. 하지만 이 집 팔면 얼마야? 준호의 질문이 칼처럼 꽂혔다. 뭐? 시세가 얼만지 알아봤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최소 15억은 받을 것 같은데. 15억. 숫자가 공기를 갈랐다. 그걸 셋이서 나눠 가지면 한 명당 5억씩이네.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물론 엄마 요양원 비용 빼고요. 나는 세 자식의 얼굴을 차례로 봤다. 준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민수는 딸아이 유학비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었다. 은지는 남편과 집 문제로 싸운다고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였구나.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그래, 너희 위해서지. 냉정하게 말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됐어. 오늘은 그만 가봐. 엄마. 가보라고.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씩 일어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찬 된장찌개를 바라봤다. 그리고 30년 전 일이 떠올랐다. 1994년 여름이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남편 성호는 통장을 내밀었다. 잔액 247만 원. 셋째 은지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을 때였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가 일 더 뛸게. 걱정 마. 성호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나도 애들 없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다. 우리 언젠간 집 하나 사자. 우리 집. 진짜 우리 집. 성호의 꿈이었다. 남의 집 월세 살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공장에서 전화가 왔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성호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일주일 뒤 성호는 눈을 뜨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은 울었다. 준호 9살, 미나 7살, 은지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나이였다. 엄마 아빠 어디가? 하늘나라? 언제 와? 대답할 수 없었다. 남은 건 빚이었다. 병원비, 장례비, 밀린 월세? 3천만 원이 넘었다. 그때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다. 어떻게 갚지? 그때였다. 사모님. 한 남자가 찾아왔다. 작업복을 입은 50대쯤 돼 보이는 사람. 누구세요? 고인과 공장 동료였습니다. 성호 형님이. 날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두툼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 형님이 빌려주신 돈이 있어요. 못 갚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돌려드리려고요. 얼만데요? 2천만 원입니다. 손이 떨렸다. 성호는 그런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아니었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다. 너도 나중에 누군가 힘들 때 도와줘라.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그리고 이건 공장 사람들이 모은 겁니다. 또 다른 봉투. 거기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모두들 형님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받아주세요.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소스를 끓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줄게. 10년이 걸렸다. 분식집 하나로 빚을 다 갚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드디어 이 집을 샀다. 2004년 작은 단독주택. 남편과 약속한 우리 집. 첫날 밤 나는 빈 거실에 누워 울었다. 여보, 우리 집 샀어? 세 자식은 모두 대학을 보냈다. 학자금 대출받게 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분식집 하나론 부족해서 새벽에는 청소 일도 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알아서 할게. 준호가 말했지만 난 고개를 저었다. 너희 아빠가 그랬어? 자식들한테 빚 물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장성했다.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민수는 교사가 됐고, 은지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어. 셋이 용돈을 모아 갖다 줬다. 한 달에 100만 원. 처음엔 사양했지만 아이들이 고집을 부렸다. 엄마가 우릴 키운 것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좋았다. 내가 잘 키운 거구나 싶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엄마, 이 집 명의가 엄마 앞으로만 돼 있지? 응, 왜? 아니, 그냥.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 유리하대. 난 아직 죽을 생각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알아두려고. 어느 날 민수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다. 엄마, 그냥 시세나 한번 알아보자고. 왜?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대. 그냥 궁금해서. 중개인은 집 안팎을 둘러보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어요? 지금 15억은 받으실 겁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 눈빛을 봤다. 엄마, 요양원 구경이라도 가볼래요? 난 안 가. 구경만이라도. 요즘 요양원 진짜 좋대요. 호텔 같은 데도 있고. 돈이 얼만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근데 엄마 집 팔면 여유 있잖아요? 또 집 얘기였다.
나는 그때 알았다. 새 자식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그 일요일 오후가 왔다. 이 집 팔면 얼마야? 자식들이 돌아간 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숨이 찼다. 계단 중간에 앉아 한참을 쉬었다. 방에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남편의 유품이 있었다.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편지 한 통. 성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다. 그때는 자기가 죽을 줄 몰랐을 것이다. 여보,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인 걸 알아? 근데 가끔은 약해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아이들한테도 그래.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돼. 그냥 사람인 엄마면 돼. 우리 언젠간 집 사자. 그 집에서 늙어가자. 나는 그게 꿈이야. 사랑해.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50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제 쉬고 싶었다. 정말로? 근데 자식들은 날 보는 게 아니었다. 15억을 받다.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근데 엄마 진짜 생각 좀 해봐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나는 회사에서 잘렸고, 민수는 애 유학비 때문에 대출 받았고, 은지는 남편이 사업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엄마 혼자 사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고생했어요. 준호는 어릴 때 신문 돌렸고, 민수는 편의점 알바했고, 은지는 엄마, 우리도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그 대가를 받을 자격 있지 않아요? 대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알았어. 진짜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집 판다. 네? 진짜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일주일 뒤에 다시 와. 그때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일주일 뒤 자식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표정이 밝았다. 준호는 부동산 계약서까지 준비해 왔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앉아. 나는 거실 테이블에 봉투 3개를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과 계산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너희가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쓴 돈이야. 밥값, 학원비, 학비, 옷책, 병원비 다 계산했어?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봤다. 엄마, 이게 왜? 준호 9,200만 원, 민수 8,700만 원, 은지 8천만 원. 엄마, 우리가 언제 이걸 갚으라고? 너희가 먼저 대가 얘기 꺼냈잖아. 침묵이 흘렀다. 집을 판다. 15억. 거기서 내가 너희한테 쓴 돈 먼저 빼자. 2억 6천만 원. 그리고 요양원 10년치 비용 3억 6천. 합치면 6억 2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 8억 8천. 이걸 셋이서 나눠 가져. 한 명당 2억 9천씩. 엄마? 어때? 공평하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5억을 기대했는데 3억도 안 되는 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면 집 안 팔까? 나는 상관없어. 은지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 민수도 눈물을 닦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봉투를 다시 걷었다. 사실 이건 가짜야? 네? 내가 너희한테 쓴 돈 같은 거 계산 안 했어? 부모가 자식한테 쓴 돈을 왜 계산해? 그냥 너희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다. 이제 알았지?
너희가 날 뭘로 봤는지. 엄마, 돌아가. 엄마, 우리 진짜 가보라고 했어. 세 자식은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준호가 서 있었다. 손에 뭔가 들고. 들어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제가 30년 전에 신문 돌리면서 모은 돈이에요? 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돌렸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다. 낡은 통장이 나왔다. 예금주 김준호.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록. 3년 동안 180만 원 모았어요. 엄마 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엄마가 받으면 서러워하실 것 같아서. 목이 메었다. 그때 전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안 내려고 수건 물고 우시는 거. 그걸 내가? 민수도 알아요? 은지도? 우리 다 알았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엄마가 강한 척 하니까 우리도 강한 척 했어요? 엄마, 저희가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우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와 은지였다. 오빠가 연락했어요? 은지가 말했다. 우리도 할 얘기 있어요? 민수도 봉투를 꺼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과외했어요? 엄마 몰래?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서 3년 동안 360만 원 모았어요? 엄마 드리려고? 은지도 통장을 내밀었다. 저는 엄마가 분식집 하실 때 토요일마다 가게 청소했어요? 엄마는 제가 그냥 논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전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테이블 정리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세 자식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혼자 버틴 게 아니었다는 걸. 너희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집 팔자고 한 거. 그건 진짜. 우리가 미쳤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돈 문제 생기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였으니까. 민수가 덧붙였다. 근데 엄마가 그 계산서 보여주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엄마를 뭘로 보는 거지?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집 안 팔아도 돼요? 여기서 계속 사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진짜로? 무릎 아프시면 우리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계단 힘드시면 1층에 방 만들어 드릴게요. 청소도 우리가 할게요. 세 자식의 약속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바보들. 엄마? 나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 집 이미 너희 명의야? 네? 작년에 증여했어? 셋이서 공동 명의로. 몰랐지?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분명히 세 자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왜? 너희 아빠가 그랬어? 자식들한테 빚만 남기지 말라고? 근데 나는 생각이 달랐어. 빚은 남기지 말되 집은 남겨주고 싶었어. 그럼 진짜로 이 집은 너희 거야? 내가 죽으면? 엄마, 근데 말이야. 나는 세 자식을 번갈아 봤다. 나 아직 안 죽어. 최소 20년은 더 살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집은 너희 거 맞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문제 있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자주 와야 돼. 안 그러면 증여 취소한다. 농담이었지만 새 자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올게요. 저는 주말마다요. 저는 아예 열쇠 받아갈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고기를 구웠고 민수가 상을 차렸고 은지가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이 꿈꿨던 그 집.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30년의 눈물과 웃음이 스민 곳, 자식들이 자란 곳,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늙어갈 곳. 엄마 뭐 생각해? 은지가 물었다. 너희 아빠 생각. 아빠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고 하겠지. 너희들 잘 컸다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30년 전 남편과 이 집을 보러 왔던 날도 비가 왔었다. 여보, 여기 어때? 좋아? 여기서 살자.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새 자식과 함께. 그로부터 1년 뒤, 거실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은지의 둘째였다. 집 너무 시끄럽죠? 은지가 미안해했다. 아니, 좋아. 이래야 집 같지. 준호는 실직 후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 잘 되고 있다고 했다. 민수의 딸은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 대학에 갔다. 더 행복해 보였다. 엄마, 무릎은요? 은지가 물었다. 약 먹으니까 괜찮아? 사실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응. 새 자식은 약속을 지켰다. 매주 찾아왔고 청소를 도왔고 병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집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것. 15억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은 시간들이라는 것. 엄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자식들이 돌아간 후 창가에 앉았다. 봄볕이 따뜻했다. 남편이 심은 목련나무에 꽃이 피었다. 여보, 우리 잘했죠? 바람이 불었다. 대답처럼.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